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 편안하게 벽에 한번 기대서 한번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이번 시간 좀 이거 표현이 이번 편?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취업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스펙 중심의 채용이 되다 보니까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성을 느꼈는데,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오히려 스펙으로 뽑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스펙이 아닌 여러분들의 역량. 역량이 뭐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역량이란 것은 장점인데, 이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장점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 장점 어떻게 할까요? 이 장점은 취업이 애매한 게, 이 장점 역량을 증명하려고 하는 게 가장 강한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반드시 장점이란 건, 예전에는 스펙으로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문제는 여러분의 경험을 자꾸 묻는다는 거. 왜? 스펙적인 부분이 실제 보면 일 잘한다는 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경험 중심이고요. 면접도 경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경험이 굉장히 경험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에 대해서 너무 자꾸 써. 그래서 자소서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지원 회사 별로 자소서 질문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답이 있는 부분은 잘 적습니다. 근데 답이 없는 경우는 못 적는다는 거. 그래요. 근데 면접도 똑같이 한다는 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꾸 찾고, 본인의 또 이런 극단적 이런 게 있어요. 학예 파트는 뭐가 중요하지? 꼼꼼함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꼼꼼한 게 뭔지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왜? 먼저 해놓고 경험을 찾으려니까 경험이 자꾸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답부터 많이 적는 게 어떨까요? 답만 왕창 있으면 어떨까요? 답만 왕창 있다? 답만 많으면 그걸 갖다가 역으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부분은 뭐냐? 이 경험 사전에 한번 정리해 보자. 근데 여러분 경험 정리해 보셨어요? 본인 경험 정리했다고요? 에이, 그건 정리가 아니죠. 왜? 자소 쓸 때 쓰는 게 무슨 정리입니까? 그렇다고 연대기별로 정리?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다 똑같은데? 그거 좀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경험의 정리를 한 방식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전지 마인드 매핑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아마 취업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저만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용성 있습니다. 실제 이거 따라한 친구들이 많이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경험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양식이나 표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양식이나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줘봤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자꾸 숙제로 인식한다는 거. 그거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A4지에 정리하거나 노트북에 정리하는 방식, 괜찮은 방식이긴 한데, 이거는 정리할 때만 정리를 하고 안 보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 전지입니다. 전지를 활용하는, 옛날 방식이지만 전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지를 먼저 한두 장 정도 삽니다. 제발 어디 파냐고 좀 묻지 마세요. 다이소나 문방구에서 다 팝니다. 여러분 자꾸 핑계 대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이 없다고요? 에이, 왜 그래. 제가 보내줄까요? 장당 200원이에요 200원. 그래서 이걸 세네 장 너무 많다고, 한두 장만 사. 그러면 한두 장만 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집에 일단 들고 갑니다. 들고 가가지고 일단은 집에 계시는 일단 어머니한테 방이 지저분해질 거니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 방 벽에다 붙입니다. 벽에다 탁탁 붙입니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 방식은 어떤 거냐, 원래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동그라미에 가지치고 동그라미에 또 가지치고 막 이런 게 진짜 이뻐요. 근데 좀 우리 정세는 좀 안 맞아요. 좋아, 그러면 때려치우고 우리 방식으로 한번 하자고. 쉽게 전지에다가 동그라미만 많이 치는 겁니다. 동그라미. 근데 동그라미 속에는 들어갈 거는 내가 했던 경험이 있겠죠. 롯데리아 알바, A조별과제, B봉사활동, 과대표. 좋아, 남자친구도 군대 적어봐. 군대, 현장 실습, 인턴 다 적어보세요. 적은 다음에 동그라미 밖에는 그때 있던 에피소드를 적습니다. 어떻게? 롯데리아 알바할 때 코피 나서 바퀴벌레 나왔다는 이런 거 다 적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두 가지 욕심 좀 버리자. 이거 미안하지만 숙제 아니거든요. 다음 주까지 끝내야지. 아닙니다. 이거는 취업할 때까지 천천히, 내 인생도 한번 돌아보고 천천히 한번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자소서나
면접에 꼭 써야지. 아, 이거 아닙니다. 근데 롯데리아, 아까 했듯이 롯데리아 알바할 때 코피 나서 바퀴벌레 나타나서 이거 쓸 수 있나요? 쓰기 좀 애매하죠. 근데 제가 적으라는 이유는 왜일까요? 지금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걸 적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다른 에피소드가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연산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전지 매핑하는 목적이 5가지, 원래 목적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험은 엄밀해서 이제는 취업은 스펙 싸움이 아니고 스토리 싸움이라고 했죠. 근데 스토리 경험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경험, 있어 보이는 경험이 아니고 작은 에피소드 된다는 거. 근데 이거 작은 에피소드 정리해봐 이러면 자꾸 핑계대요. 아, 다음 주에 토익 시험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리포트도 있고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벽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술 먹고 들어서 하나 적고요, 눈뜨면 하나 적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자소서 미안하지만 공공기관 대기업 자소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대부분 짜증나는 게 회사별로 다 다르다는 거. 열받게 다 똑같은 문제, 연결점, 성장과정, 성격도 이런 분들도 다 바뀐다는 거.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3월 9월에 몰려서 나와요 대부분이. 그럼 대부분이 시간 없으면 못 쓴다는데 경험 없으면 못 쓰거든요. 그 경험 여기 다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인사 파트를 가고 싶어요. 근데 CJ 모집 공고 나왔는데 인사 파트를 이번에 모집 안 해. 근데 CJ는 회사가 괜찮아서 난 가고 싶어,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러면 영업관리라도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에 썼던 경험이 아니고 영업관리에 맞는 경우로 대체돼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사에 썼던 거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끝만 살짝 돌려놓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인사 담당 면접관 얘 직무 모르네 이래버린다는 거. 그 경우 근데 여기 다 있어요. 네 번째, 면접 질문 여기서 다 나오죠. 청점 뭐예요? 본인의 경험 뭐예요? 이런 거 여기 다 있잖아요. 다섯 번째, 롯데리아 알바를 기껏 자소서에 적었는데 면접관이 웃기게 죄송한데 그 장점이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경험에서 발휘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대부분 하얘집니다. 멘붕에 빠집니다. 근데 이거 정리해 놓으면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 경험 정리. 왜? 이게 계속 정리하다 보면 이게 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혀요. 그러면 어떠한 질문도 순발력있게 당하지 않고 다 답변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경험만 정리를 많이 충실히 사전에 해 놓는다면 이거는 엄밀해서 이걸 갖다 쓰면 자소서고요, 이거 갖다가 얘기하면 면접이라는 거. 근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4-5개 경우로 계속 돌려막기 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경험이고 똑같은 논리고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면접관이, 인사 담당자들이 짜증내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험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실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소서 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실제 보면 4학년 대학교육 기준이라면 4학년이면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1, 2학년들은 뭘 해야 되냐? 이걸 갖다 놓고 정리한다? 웃기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1, 2학년들은 뭘 하느냐? 엑셀이나 워드라든지 좋아요. 거기에 내가 특이했던 에피소드를 자꾸 기록하는 겁니다. 단 일기서라는 거 아닙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이 컨텐츠가 경험이 많이 쌓여야지만 여러분이 얘기할 거리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냐? 다이소나 문방구 가서 전지부터 사시는 겁니다. 왜? 전지를 안 사면 어떻게 되냐?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제 얼굴이 떠오릅니다. 왜? 사다 놓고 일단 붙여놓고 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대부분 친구들이 쓸 게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알찬 이야기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 컨텐츠가 다른 친구와 완전 차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정리부터 지금 당장 다이소나 문방구를 뛰어가셔가지고 전지부터 사서 갖다 붙여 놓읍시다. 그래서 경험 정리부터 해야지만 나머지 스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컨텐츠만 충실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경험 정리를 어떻게 하냐? 전지를 활용한 전지 마인드 매핑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제발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시겠죠? 제발.